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름방 가입니다. 네,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한 학년 올라가기 전에 미리 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네, 고민 많이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한국 소설, 그리고 혹은 좀 책을 너무 안 읽어서 그 청소년 소설로 좀 소설에 입문해 보고 싶은 독서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제가 아이들과 글쓰기 수업 때 진행을 했었고,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아니면 이 책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내 그 독후 대회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책들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 책은 명불허전 청소년 소설이에요. 네, 영화로도 만들어진 완득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도 아마 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 소설의 어떤 대중화를 알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완득이라는 작품을 왜 학교에서 많이 다루냐 하면은, 내용은 굉장히 좀 재밌게 잘 읽히고 흥미로워요. 그렇지만은 그 담고 있는 메시지가 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연히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인공은 완득인데, 이 완득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외소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고, 이제 어머니는 생사를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주민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있는데 삼촌 역시도 좀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완득이가 처음에는 막 사고를 치는 그런 반항아로 등장을 하지만, 이 똥주라고 불리는 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소외계층을 향한 어떤 차별, 그리고 좀 이렇게 얕잡아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대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에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완득이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이 책도 이제는 명불허전이죠. 아마 요 근래에 나온 청소년 작품 중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우선은 어른이 읽어도 재밌어요. 이 설정 자체가 흥미롭죠.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 불능증을 앓고 있는 그 윤재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도라와 또 곤이라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우정을 쌓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병을 회복해가는 그런 설정인데, 이 작품도 좋은 이유가 이런 윤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좀 다르다와 틀리다 많이 이야기하죠. 당연히 이제 틀리다라고 하면 안 되고 너와 나의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그 차별,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그 시선, 이런 것들을 아주 통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대의 말을 빌려서요. 그리고 또 10대들은 특히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방황이랄지 아니면 좀 어른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순례주택이에요. 이 순례주택도 어른 읽어도 재밌고, 아이들이 읽어도 재밌는데, 순례주택은 한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는 충분히 읽고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순례주택의 순례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순례라는 할머니가 이제 건물주인데, 다른 건물주들과 달리 임대료를 막 올리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을 무료로 쓰게 해주고, 또 옥상에는 라면과 또 김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기 드문 이 임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주와 그와 상반되는 아주 속물적인 어떤 그 수리미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른으로서 참 이게 부끄럽지만, 아파트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그 세태, 아파트가 곧 나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 아파트 공화국 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약간은 꼰대 같은 어른들에 대한 그 비판을 수리라는 아이와 또 아주 보기 드문 이 순례 할머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번째는 산책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작품도 너무너무 좋은 작품인데 장애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장애인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책에 이제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주인공이 이제 한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아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볼 수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흑과 백은 구분이 되는데 이제 컬러로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제목이 산책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산책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은 굉장히 불편할 거다. 보이지 않으니까 불편할 거다. 들리지 않으니까 불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 속에 등장하는 그 아이들은 오히려 소리가 안 들려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자신만의 고요한 세계를 구축해서 편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뭔가 딱 등짝을 한 대 탁 맞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런 편견을 타파해주는 설정과 이야기를 통해서 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청개의 파랑입니다. 요즘 과학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하게 높아졌죠. 그래서 이 과학과 관련된 SF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책을 잘 안 읽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롭고 또 잘 읽히기 때문인데, 이제 이 청개의 파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마, 로봇으로 만들어진 이 경주마와 그리고 이제 주인공 또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이냐.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이 주인공과 또 경주마 그 가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개의 파랑의 연장선에서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에요. 이 작품도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두 권을 같이 읽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둘 다 SF 소설인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SF 소설이지만 굉장히 문체가 따뜻하고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그 청개의 파랑과 다르게 단편 모음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읽힙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 책을 읽고 인생 작가가 생겼다. 바로 이 김초엽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서 이 작가가 나오는 작품들을 다 읽어보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도 입문용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두근두근 내 인생인데요. 이것도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이 작품 좋아하죠. 김혜란 작가의 작품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앞서 얘기했던 아몬드와 비슷하게 좀 독특한 그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름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이는 굉장히 노화가 빨리 오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어떤 본의 아니게 사고로 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런 불치병을 앓게 됐고, 이 부모님이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데다가 큰 병을 앓고 있으니까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비를 위해 가지고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아몬드처럼 설정이 독특하고 좀 어른스러운 아이가 등장해서 오히려 어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고, 김혜란 작가가 워낙 또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이 전하는 메시지가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현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고요한 우연인데요. 이 작품은 특히 10대 여학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SNS와 관련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10대들은 직접적인 통화보다는 그 SNS DM이 더 연락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DM으로 연락을 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통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표현하고 또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이런 그 요즘 10대들의 소통 방식 그리고 또 고민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SNS 관계망에 10대들한테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요즘의 10대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도 이 책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그 소설 입문자
그리고 좀 이제 나 좀 책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좀 얇고 잘 읽히고 재미있으면서도 이렇게 전달하는 좀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청소년 소설들을 좀 읽다 보면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좀 막 난폭한 그런 잔인한 뭐 성적인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없고 또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좀 잔잔한 그 삶의 재미 그리고 또 저의 유년 시절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이 책들이 절대 전하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있게 읽고 또 많은 사람들과 그 읽은 후에 토론,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을까, 방학을 맞아가지고 무슨 책을 읽어야지 좀 도움이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네, 조금이나마 가이드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